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술값 내림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요즘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뷔페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과 이와 달리 술값은 내림세를 보인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뷔페 식당. 어제는 제육볶음에 탕수육이 나오더니 오늘은 돈가스와 볶음밥입니다. 깨끗한 야채와 후식까지 배불리 먹어도 단돈 6,500원입니다. 7,000원대부터 물가가 이제 10,000원 또 넘어가요, 뷔페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거진 안올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라 부담감은 상당히 줄어드는 건데. 번화가에서는 외식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전했는데요. 외식 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 여기서 술값 내림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내용 보완을 위해 술값 내림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통계청의 2025년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주 물가지수는 115.1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떨어졌습니다. 맥주 물가지수도 117.58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7% 하락했는데요. 여기서 소주와 맥주 품목은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을 나타냅니다. 지난 3월 소주 맥주 값을 포괄하는 전체 외식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0%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인 2.1%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46개월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소주 맥주 값의 하락은 다른 품목과 비교해도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술값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소주 반값, 맥주 무료와 같은 행사를 걸고 장사하는 곳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주 한 잔에 1,900원인 포차형 술집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소주와 맥주 2,000원인 것을 내세운 고깃집 프랜차이즈도 1년여 만에 지점이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저가형 술집이 늘어나면서 주변의 식당들이 함께 술값을 내리면서 술값 내림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분석과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다친 자동차 사고를 분석했더니 10명 가운데 2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겁니다. 이럴 경우 사고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실험 영상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숨지거나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가운데 4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유아용 카시트와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과 안전불감증을 진단한 보도였는데 관련해 스쿨존 사고 현황과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스쿨존 사고 현황과 운전자들이 유의할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스쿨존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5년으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인근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월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5월에 벌어진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183건이었는데요.
연중 사고의 12%가 이 시기에 몰려 있어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날씨가 풀려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4월에서 7월에 일어난 건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 건널목 일시정지, 앞지르기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기본 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 뒤따르는 차량과 옆차로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동안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는데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고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며 보도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약 20분 분량으로 길게 제작된 YTN 특집 영상이 있었습니다. 2023년 발표된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를 보면 예상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 이게 사실이라면 흔히 MZ세대라 불리는 1990년 이후 태어난 청년들은 실컷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거 내봤자 나는 못 돌려받는다 라는 이제는 생각이 들어서 연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여러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이해를 높인 깊이 있는 콘텐츠였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우려를 다룬 방송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공격성에 따른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이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와 해외 사례 등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해외 사례를 살펴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 투자 다변화 투트랙으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장기 운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수익을 끌어내고 투자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한다는 것인데요.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 등을 확대함과 동시에 대체 투자와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은 공적연금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출산, 양육 등 크레딧 인정과 저연금자에 대한 보충연금 등 지급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수를 국민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2023년 평균 정부 예산 대비 18.1%, GDP 7.7%를 공적연금에 투입한 반면 한국은 예산 대비 9.7%, GDP 3.3%를 지원했습니다. 연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프리미엄 연금은 국가 연금 체계의 일부로 개인이 직접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개별 계정형 연금 시스템인데요. 스웨덴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18.5%를 매달 국민연금으로 내게 되는데 이 중 16%는 자세한 부분이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쉽게 설명해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식의 연금으로 축적되는데요. 그리고 2.5%는 앞서 설명한 프리미엄 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일부이긴 하지만 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펀드를 골라 투자하게 되고 선택지로는 700개의 민간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